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 플랜트 3D에 대한 소개 이후로 진행을 하게 될 다우데이터 기술팀의 서다입니다. 저는 3D 디자인 스탠다드 매뉴얼, 저희가 속칭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데, 플랜트 3D를 사용하시는 유저들도 라이브러리 등을 등록하기 위해 가지고 3D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좀 있으실 거예요. 혹은 오늘 웹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인벤터를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 또는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다거나 또는 옵션이라든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시고, 본 자료는 무료로 언제든지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고서 내용 한번 잘 회사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왜 이러한 표준화 가이드를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프로젝트는 왜 만들고 그리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만드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도면 템플릿을 인벤터에도 똑같이 구축을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인벤터 쓰는데 너무 느려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질 라이브러리라든지 컨텐츠 라이브러리 등의 환경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에서 나서 볼트, 너트, 컨텐츠 센터 이외에도 표준품 등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매테리얼이라든지 어피리언스, 새로운 재질을 우리가 등록을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물성치를 뽑아내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3D를 먼저 도입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있어서 우리가 3D CAD를 도입할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추려내게 됩니다. 표준화를 구축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표준 카테고리 구성, 가공품 구매품의 설정, 회사 스타일 적용, 또는 우리가 부품, 조립품, 도면 등의 템플릿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됐으면 누구라도 최적화를 해서 인벤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윈도우 PC라든지 OS, 인벤터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옵션 등의 설정을 통해서 개인 작업 환경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우리가 쓰는 환경에 가장 최적해서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드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준화 가이드는 어디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운 멤버스의 웹페이지를 구성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구성해 놓았고요.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하시거나 또는 다운 멤버스라는 온라인 웹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멤버스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오토데스크 탭에 제품 소개 그리고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오토데스크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가이드는 지금과 같은 PDF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카테고리에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도면 표준화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도면 표준화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거나 컨텐츠 라이브러리 정의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컨텐츠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설정에서부터 템플릿 구성하는 방법까지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환경 최적화, 윈도우 최적화라든지 또는 인벤터 최적화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옵션 설정,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라든지 또는 단축키 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환경 설정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재질 참고 리스트라든지 또는 스타일 편집기 대화 상자, 컨텐츠 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브로그로 해가지고 좀 더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표준화는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방법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정확히 대충은 쓰고 있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먼저는 제가 교육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인벤터를 처음 시작할 때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 데이터를 정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부품이라든지 도면 등의 템플릿, 회사 자체 템플릿을 구성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구매품 등의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내용의 프로세스로 저희가 표준화 가이드를 잡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설정에서는 프로젝트 생성에서부터 설정, 그리고 폴더 구성,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 데이터 정의에서는 스타일 편집기, 그리고 사용자 재질을 구성하는 방법. 표준 템플릿 구성에서는 부품, 판금, 조립품, 도면 템플릿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CAD 도면으로 조립 템플릿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인벤터 도면 템플릿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표준품들을 이미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있을 때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또는 기존 표준품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응용해서 사용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프로젝트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인벤터 문서 간 연관 정보를 관리하는 파일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용이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언가의 어셈블리, 조립품 형상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해 저희가 필요한 서버 어세이라든지 또는 파트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볼트, 너트, 나사, 와샤, 베어링 뭐 이런 것들의 컨텐츠 라이브러리, 구매품들이라면 표준품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적용하기 위해서 재질값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성값들의 디자인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도면화시키기 위해서 표준 템플릿을 구성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연관하게끔 링크를 걸어주고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폴더 옵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있는 제일 최상위 폴더는 인벤터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최상위 폴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IPJ라는 확장자, 인벤터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확장자를 만들게 되시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 센터 파일의 사본 저장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벤터의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IDCL 정보를 불러 들여와서 인벤터 어느 위치에 그 사본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사본에 저장된 위치를 유실하게 되면 저희가 조립해놨던 구매품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링크 값들이 유실되어 가지고 조립품을 열었을 때 뭐 나사라든지 너트들이 안 열리는 상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 데이터, 부품, 도면 등의 스타일 라이브러리. 저희가 뭐 도면에 대한 치수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바튼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스타일 등을 저장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시고, 프리셋 기능은 구멍이나 프레임 등의 사전 설정 값을 저장하는 위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 템플릿, 사용자 템플릿의 저장 위치에 있는 템플릿 위치를 총 4가지로 해서 폴더 옵션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프로젝트 폴더 안에 설정 아래에서 폴더 옵션에 대한 4가지의 위치를 저희가 필요한 위치로 지정이 되게끔 관리하게 되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 안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인벤터 매뉴얼에 좀 더 자세하게 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저장하는 위치의 구매품이라든지 우리가 설계 데이터나 모델링 파일이 저장되는 작업 공간도 새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만약에 하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하위의 폴더를 위치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주 사용된 하위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든지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각각의 폴더 위치를 계속 따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바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클릭 속도를 늦추고 작업 속도를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한 옵션들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이 옵션 창에 모두 다 들어가져 있고요. 이러한 작업 공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경로를 추가를 하고 싶으면 그 경로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경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저희가 내가 작업 공간을 프로젝트 폴더가 아닌 다른 워크스페이스라든지 다른 위치로 지정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그 경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의 위치라든지 또는 디자인 데이터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그 경로의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경로 편집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경로의 위치로 모두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설계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폴더의 구조처럼 디자인 데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보는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뭐 벌룬이라든지 센터 마크, 바텀 타겟 또는 뭐 시뮬레이션, 심볼, 튜브 앤 파이프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들이라든지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게 디자인 데이터고 디자인 데이터는 폴더 옵션에서 설계 데이터의 위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설계 데이터 위치가 또 마찬가지로 유실이 되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설계 데이터의 속성 값을 다른 사용자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 데이터에 있는 경로들을 같이 맞춰주시면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제일 많이 변경이 되는 것들은 도면에 대한 스타일들을 많이 변경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스타일을 변경하는 표준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록의 108페이지 스타일 편집기 대화 상자에서 좀 자세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서의 뭐 레이어라든지 BOM 스타일이라든지 뭐는 텍스트라든지 지시성 같은 경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질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요. 재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 추가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붙여서 넣어서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재질이랑 모양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aterial 그래서 재질은 물리적 자산이랑 물리적 특성, 시뮬레이션, 분석 및 프로포티스 그러니까 질량이라든지 면적, 최적 등을 결정하는 이런 재질 구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재질이라 그러고 모양 라이브러리는 appearance라 해서 저희가 시각적인 뭐 이거는 빨간 철로 만들어졌지만 뭐 빨간색 페인트를 칠했다든지 아니면 이래서 저희가 뭐 나무 재질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질감 등을 표현하기 위한 모양이기 때문에 재질에 대한 특성 값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들을 모양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방법도 담겨져 있고요. 또는 저희가 이런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기 위해서 좀 참고될 수 있을 만한 값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경우 재질 참고 리스트를 96페이지에 담아 두었으니 한 100가지 정도 재질 리스트를 저희가 넣어놨어요. 물성치들을 그것들 참고해가지고 뭐 ABS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뭐 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록해가지고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있는 재질 이외에도 우리가 새로 등록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멍 테이블 정의가 있어요. 이거는 19 버전부터 나온 새로운 인벤터 기능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구멍 스프레드 시트 사용자와 같은 이런 엑셀 시트를 편집해가지고 그 구멍에 대한 옵션을 조절했던 거와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멍 테이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멍 테이블을 프리셋이라는 사전 설정에 대한 옵션으로 지정을 하고 그 옵션들을 항상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멍에 대한 옵션이라든지 설정값이 있다 하시면 그 프리셋을 저희가 공유함으로써 새로 들어온 신입이라든지 또는 새로 들어오신 부장님 뭐 이러신 분들에게 우리가 사용하시는 홀에 대한 스타일을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라고 알려주시거나 공유해 주시기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디자인 데이터에 담았다면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템플릿 구성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템플릿 구성에는 첫 번째로 이제 부품 템플릿에서는 재질의 기본값이라든지 사용자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게끔 담아두었고요. 판금 부품 템플릿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립품 템플릿. 조립품 템플릿은 사실상 좀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종종 가가지고 저희가 BOM 사용자 항목을 추가해서 넣기 위해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담아보고자 조립품 템플릿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가 도면 템플릿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 매뉴얼을 다운을 받으실 때 저희가 샘플 파일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지정을 해 두었어요. 되어 있으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한번 설정해 놓은 아니면 본인이 그걸 가져와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템플릿에서 dao.dwg라는 파일을 공유해 두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서 사용자 경기도 한번 생성해 보시고 CT 형식도 작성해 보셔가지고 저희 자사 내의 표준을 구축하는 템플릿도 한번 완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게 작성된 도면 내에서의 치수라든지 품번 기호들의 스타일을 좀 조정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타일 편집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부록으로 참고해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왼쪽에 보이시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뭐 텍스트라든지 테이블, 도면 텍스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하나씩 수정해 보고서 편집해 보고 우리가 예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한번 따라해 보시고 같이 한번 회사의 표준을 구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컨텐츠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그리고 생성된 라이브러리를 표준품을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표준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이제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가 잘 응용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있는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등록을 하기 원하신다면 표준품만 복사를 하는데 그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링크되어 있는 관계 유지하면서 복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본을 복사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끔 사본 복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파악하시고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복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컨텐츠로는 사용자 환경 최적화라 해서 우리가 인벤터를 사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이제 윈도우에 대한 최적화 방법과 인벤터에 대한 최적화 방법. 우리가 컴퓨터가 누구나 다 똑같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희가 인벤터를 사용하시는데 모두가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사실상 인벤터 같은 경우는 3D 툴이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또는 내 환경에 따라서 OS 환경에 따라서 너무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당장에 엄청난 하이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사양이 낮은 상황에서 또는 좀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진행해야지 그래픽 리소스를 줄이고 우리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담았고 그래서 윈도우 최적화 같은 경우에서는 시각 효과라든지 가상 메모리 또는 제어된 폴더 액세스 끄기 기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인벤터 최적화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어떤 기능을 수정을 해야 좋은지 그리고 또는 기타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크기를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급행 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옵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으로는 사용자 환경 설정에 대해서 담았는데요. 인벤터 사용자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응용 프로그램 옵션 사실 저희가 이 옵션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고 싶거나 이 옵션은 어떻게 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점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옵션에서 스케치 탭에서 뭔가를 변경을 하고 싶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수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뭐 단축키를 등록하고 싶다거나 리본 메뉴를 수정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사용자와 메뉴 및 단축키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자화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총 한 144페이지 정도로 되어 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들었을 때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편집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전에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더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웨비나를 통해서 이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에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그 내용 적용해 보시고 조금 더 인벤터를 사용하는 환경을 쾌적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질문 주신 내용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질문 주신 내용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한 30초 뒤에 바로 Q&A 시간으로 넘어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30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돌아와서 Q&A에 대한 답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